시간에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박 이슈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은 지난주에도 한번 뵙고 김 박사님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두 분이 커플룩인가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뭐 친한 분들은 아니신데 자꾸 옷을 맞춰 입으시네. 미운정이 많이 들었나? 네. 네. 오늘은 네. 19일, 20일이죠. 이번 주에 그 제2공항 토론회가 있었어요. 현 공항 확장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국토부랑 비상도민회의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팀기 4자 간 협의에 의해서 사실은 이 토론회가 개최가 됐어요. 혹시 보셨나요? 봤죠. 네. 보셨죠? 예. 어떤 느낌이셨어요? 간단한 인상? 예.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그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는 도민회의 측에서 주장하는 그 현공항 확장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 내용, 논리 그런 거. 또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걸 안 된다는 이유. 그 구체적인 거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익했다. 측면에서는 좀 유익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지난 8월 달에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현공항 확장 가능성 검증 제안을 했고 네. 그에 대해서 도의회 또 도가 이게 협의하고 또 반대단체도 함께 해줘서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현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자리로서는 전 의미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제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보도를 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토론회가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론회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현공항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비상도민회의와 국토부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의견들이 각각 뭔지 세부적으로 아마 시청하셨던 분들은 왜 어떤 이유에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왜 네. 찬성 반대 측에 검토위 했던 용역 조사 보고서 갖고 이제 토론했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좀 유익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볼게요. 7월에 저희가 아무튼 4차례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금 기존 공항의 확장 가능성만을 이제 원포인트로 놓고 하는 토론회였는데 사실 이 토론회는 그 쟁점을 해소하고 검증하자는 거였거든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이 된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7월 이후에 이제 논의의 흐름이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기존 공항 확장이 더 좋은 대안 아니냐 이 얘기들이 도의 민주당 도의원들 중심으로 또 나오고 네. 또 도민회의 측에서도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하다가 제2공 어떤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대안으로서 제2공항보다는 기존 공항 확장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네. 이루어진 어떤 토론회인데 저는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될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유익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토론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토론회가 열렸다는 거 하나고 또 뭐냐면 현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라고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중에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에서 얘기했던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었고요. 그 제기되는 과정에 ADPI 보고서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후가 좀 뒤바뀐 토론회였다. 이런 토론회가 먼저 시작됐으면 오히려 제2공항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도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튼 ADPI 보고서에서 나왔던 권고안
예, 그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19개인데 이제 예. 한 15개 빼고. 그렇죠. 예. 19개 중에 15개는 뭐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용량을 이렇게 소화하는 데와 관련 없는 안건들이고 나머지 4개의 권고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뭐 주기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4가지 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야기의 중심은 남북활주로, 그렇죠. 보조활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갔거든요. 이게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토론회를 보시면 양쪽의 논리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두 패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잠깐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죠. 핵심은 지금의 남북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일단은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뭐냐면 3,500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국토부의 관광객 증가, 그러니까 그 항공 수요 증가 예측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일단 있고요. 그 대전제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공항의 수용 능력을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국토부는 공항이 2개 필요하다는 얘기고 비상도민회의는 지금 공항, 특히 이제 남북활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남북활주로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공항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은 너무나 확고했다. 안전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대립이 되게 되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검증보다는 의견의 대립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팩트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도민 사회나 이제 제주공항이 이제 뭐 도민의 공항도 되지만 전체 국민이 이용하는 그쵸.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이 공항에 대한 접근을 국토부에서는 효율성과 더불어서 안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비상도민회의에서는 기본적인 논리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께서 얘기하셨던 관광객들이 4천만 명, 박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뭐 앞으로 뭐 많이 와야 3,500만 명이면 된다, 뭐 이런 인구가 줄고 논리를 있어서 얘기하던데 그렇다, 그런 주장을 그건 했죠. 뭐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이고 어쨌든 4천만 명을 수용하는데 기존 공항 확장으로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떠나서 그런 입장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에서는 이제 공항을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효율성과 더불어서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특히 그저 제주 여기 한국공항공사 여기 제주 본부에 네. 거기 관제 업무를 하시는 팀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도전의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충분히 고정 변수로 놓고 나머지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항공청에서 접근하는 나오신 분. 그런 네. 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토론만으로는 계속 의견의 대립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일부 도민들은 또 토론이야? 언제까지 토론할 거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는 이제 뭐 의견 교환, 뭐 설명 이런 거를 할 때가 아니라 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토론 과정이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반드시 어떤 좀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이게 기술적인 검증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도민 사회가 각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정보를 전 줬다고 봐요. 그래서 그 ADPI에서 생각하는 그 보고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유럽이나 미주 쪽에 공항 사례들을 많이 놨잖아요. 근데 그 관제 업무를 하는 그 팀장께서 하신 말씀이 어쨌든 유럽이나 북미 공항은 우리나라보다는 효율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안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항은 그에 비하면 훨씬 안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용인해 줄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유럽은 많은 반면에 우리는 그것도 못 막냐. 그래서 이 전문 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라서
공항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더라고요.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안전성이 언제든 전제된 상황에서의 효율성, 공항 이용객 수를 산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용객 그 산정에 있어서 그 도민회의 측이나 또 ADPI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2공항 문제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3,500만, 4천만 명 온다는데 그것이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의 미끄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모든 성장엔 대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제주도가 관광객들만을 위한 섬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도시인데 가능하냐라고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치 판단에 대한 토론이 과정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문제와 사실의 검증 문제가 좀 뒤섞이면서 네.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지루한 싸움으로 보실 텐데 저는 이게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싸움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부실 논란들, 부실 의혹들이 있죠. 지금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그리고 보완돼야 될 부분, 조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ADPI 관련해서 그럼 용역진도 불러오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에 대한 검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부딪히니까 이 도민들은 지루하고 이 결정이 어떻게든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게 반대를 하신 분들 때문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관료 집단들의 무성의가 결국 이런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번 토론회가 준 의미 자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제2공항 추진에 관련된 논의의 네. 단계에서 김 박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제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경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사실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 있어요. 제주 공항 이용에 있어서 다 이용 그 여객 운송 숫자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의 여객 운송 숫자의 중심을 둔 그런 공항 운영만 하면 철저하게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관광산업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정말 바랬던 거는 용역 보고서에 좀 있긴 한데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는데 물류 기능을 하는 공항 기능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어요. 제주 사회가.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가 기존의 이런 관광산업 구조로 계속 먹고 살 거냐? 아니면 청정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제주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청정 제조업 중심의 제주도도 한번 가볼 거냐? 그러면 물류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공항 확충, 인프라 확충이 좀 크게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이용객 수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국토부가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민 사회가 환경 수용력 문제부터 이런 걸 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줬어야 되는데 맞죠. 근데 실제로 뭐 일도 해보셨으니까 현장 정책, 현실 정책에서는 그런 걸 교과서에서 다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지방 단위에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 네.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의 그런 법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한 4천만 명 어떤 경우에는 4,500만 명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4천만 명 정도 수준의 관광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전 도민적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항 인프라 확충, 공항 좀 지어달라 이 요구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그 어떤 흘러왔던 과거들을 우리가 좀
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공항 인프라와 관련돼서 이번에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국토부가 뭐 이렇게 자료를 숨겼다 혹은 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아까 김 박사님 얘기했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이제 정보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생각을 가끔 많이 갖는 편인데도 이번만큼은 이번에 토론회도 하죠. 검토위원회 가동했죠. 검토위원회 재가동했죠. 또 도지사가 또 도민회의하고 또 반대 찬성 토론 또 토했죠. 이런 아주 많은 과정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 경우가 국책 사업으로서 있었느냐 그렇게 본다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 측에서 생각하실지 네.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좀 상당한 수준의 논의 과정을 제공한 네. 것이 아닌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죠. 아까 그 김 박사님 얘기 중에 그 ADPI 용역진이 직접 와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비상도민회의에서 사실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거나 이게 그 현공항 확충, 그러니까 현재 공항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공항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쟁점이 되면서 일단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ADPI 영국 용역진과 와서 다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짓자라는 건데. 예.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저도 뭐 국제학술대회를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인데 충분히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DPI 보고서에 직접 관여하고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당신들의 의견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라면 좀 더 판단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계속해서 안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좀 되묻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국토부 얘기할 때 그 국민들의 제주도민들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의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민들의 안전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수돗물에서는 유충이 나오고 쓰레기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삶의 조건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공항 안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토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 공항에 대한 그 확충을 위한 연구나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에서 제주도 수돗물 유축 나온 것까지 고려하면서 그건 뭐 공항할 사례인 수는 없는 거고. 거고.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례를. 그건 너무 좀 비약인 것 같고요. 그 현공항 확충을 위해서 ADPI 보고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사업 용역 보고서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 용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ADPI가 성산의 제주 제2공항과 현공항 확충 가능성을 놓고 비교 검토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전체 공항의 입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 제주 제2 현재 공항의 확충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크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는 방안만을 만들어내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최대한 이외의 대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4천만 명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용역 지시를 낸 거고 그게 ADPI가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19개 과제가 왜 나왔냐. 이런 보안장치 해라, 이런 보안장치 해라, 이런 보안장치 해라, 이런 보안장치 해라. 그래서 보안장치를 19개를 해야만 4천만 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해야 되냐. 정책 결정권자가 하는 거지요.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우리가 수용해서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거거든요. 안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검증이 끝났는데 또 다른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용역을 이렇게 하자는 보는 게 거죠. 아니라 결론 그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느냐? ADPI는 19가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늘 국토부는 얘기하지만 그럼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국토부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ADPI 보고서가 뭐 누락됐다 여러 개 했다 논란 과정에서 나중에 불거지면서 과연 그런 제안들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여전히 국토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ADPI 용역진들과 이야기했던, 나눴던,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ADPI 용역진에 대해서 용역진을 뭐 부를 수 없으면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론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됐는지를 네. 따져볼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알겠습니다. 게 아쉽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 입장이 계속 뭐 팽팽할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 결이 어떤 다른데. 면에서 같은 얘기예요. 예, 네. 약간 결이 다른데 이 현 공항 확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불안하고 약간 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 아무튼 용담동 지역 주민들이시잖아요. 지금 기존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 사실은 저희 쪽으로도 뭐 그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현공항 확충 방안이 뭔가 제2공항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배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놓치면서 또 다른 약간 갈등을 낳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하고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현공항 확충으로 대안이 되면 주변 지역의 소음이 심해지고 또 피해가 가중될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예, 그런 네.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토론회는 현공항 확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그렇죠. 하고 예. 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제주 제2공항으로 가겠다. 만약에 이번 공항 확충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또 제2공항 안 하고 이걸 하겠다. 국토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 토론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도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도민 여론도 일부 반영이 될 거고 또 국토부도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여러 차원이 이제 뒤섞여 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도민회의도 3,500만 명이나 4천만 명이라고 한 대전제를 긍정하고 현공항 확장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국토부에서 수요 예측이 3,500만 명, 4천만 명 온다는데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라는 전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 국토부가 얘기하고 하는 예측 수준의 수용객을 지금 공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3,500만 명이나 4천만 명이나 수요 예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기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자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 논의를 누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위 했잖아요. 6개월 동안. 재가동해서 또 했어요. 제주사 용역도 했고요. 저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그 사실을 터놓고 의견 교환의 과정은 전 국토부, 반대단체, 제주도 전 충분히 시간도 많았고요. 또 그런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또 토론한다 그러면 어찌 아니, 보면 이게- 서로 이제 도민 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이상의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도민 사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좀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도 무책임한 게 듭니다. 아니라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엔 대가가 따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500만 명,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과연 제주도가 도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공항이라고 하는 건 불가역자입니다. 이게 지어지면 100년이 가요. 그러면 100년이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5년, 최소한 10년 조금씩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적인 합의를 이끌어주는 그 사회적인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야말로 저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 달에 끌어올린 일이죠. 그게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말씀에 일정 부분 뭐 수용을 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입지 예정지 선정해서 5년 다 됐어요. 예? 이러면 아까 민주주의 원칙 얘기하고 도민 사회의 어떤 토론 또 정말 4천만 명이 타당한 논의 100년 지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5년 동안 그런 관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주공항에 대해서 100년 대계라는 말에 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도민회의 측에서 얘기하듯이 1회당
뭐 40회, 뭐 50회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4천만 명이 아니면 3,500만 명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수에 맞춰서 지금 공항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한 20년, 30년 후에다가 공항 포화가 됐어요. 누가 책임지죠? 저는 공항이라고 하는 건 환경성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제 정책이나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미래를 고려한다 그러면 확장 가능성 아니에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 공항 정도면 네. 우리 제주 경제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일단 예. 지금 그 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토론회가 됐는데 그 사자 간 협의가 일단 다음 달 중에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거나 결론을 내자라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대충 3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주민투표, 여론조사, 공론조사. 근데 이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에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을 투표로 하는 경우들은 없다고 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뭐 도는 도대로 뭔가 찬반을 놓고 뭔가 의견을 묻는 거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예. 의견 수렴 방식 뭐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3가지 방식 외에는 뭐 별다른 대안이 묘수가 없죠. 묘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국토부의 입장이 좀 석연치 않은 게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물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것이 현행 법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미칠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간에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들,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관료들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린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부의 태도 자체가 결국은 제주도민들이나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금 우리 열려있는 태도로 좀 토론이나 의견 수렴의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방법을 못 찾죠.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국토부가 했죠. 네. 사자 협의에서. 근데 이게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얘기할 거고 제주도도 그런 입장이고요. 도의 갈등 해소 특위에서도 찬반 방식이 찬반에 따른 어떤 논란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특위 운영하겠다. 그렇게 도하고 합의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가 제주 제2공항을 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거 갖고 여론조사 하겠다, 이거 갖고 주민의견 수렴하겠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걸로 전환을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이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로 전제로 깔고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네. 정부가 지금 환경영향 평가 끝나고 나면 고시들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아니,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또 끝없는 갈등과 혼란이 아니, 지금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단계에서 이게 뭐냐면 찬성하신 분들이 자고 토론하자, 잠깐, 뭐 이야기를 주민의견 먼저 수렴하자라고 네.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제2공항 문제를 찬성, 그러니까 제2공항이 지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를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자라고 하면 지금 제2공항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반대를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 의견 듣지 않고 무조건 지어놓고 그리고 수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얘기하자? 그럼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건데 그럼 결국은 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밖에 그럼 안 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지금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주민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 그런 제가 그런 묻잖아요. 것까지도 다 제가 열어놓고 해야죠. 제가 묻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논의 탭을 올려놓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느 한쪽은 이거는 되고 A 안은 안 되고 B 안은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저는 그렇게 토론하면 봐요. 안 현재 돼요. 정부 정책 결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 투표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요 공항의 입지 문제를요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입지 경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안 하냐 추진 이런 부분들도 여부에 대한 있잖아요. 문제. 추진 바로 그런 여부에 거죠. 대해서 할 수도 최근에 있고 그 여러 문항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제2공항 문제는 그 찬반 물을 수 없고 네. 뭐 박사님. 보상 문제만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된다는 장 위원장님 거예요. 얘기도 좀 대화가 안 들어보죠. 돼요. 예. 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최근에 제가 봐요. 보는데 그게 현재의 정책 결정의 단계에 와 있는 거를 사실을 드러내놓고 그 여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단계에서 아무런 이번에 토론회도 없이요. 제주 제2공항을 성산에 짓는 게 낫겠습니까?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기존 공항 확장하는 게 기술적인 검토 없이 다 했다면 그럼 뭐 꼭 하나 더 지을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훨씬 높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공항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주 제2공항을 성산에 예정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찬성해야죠.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5년 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도 상당수 있고요. 근데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 하나하나 때문에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큰 국책 사업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왜냐하면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론조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공론조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주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의 설문의 내용 가지고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을 어떻게 제주도에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책 사업도 국가는 뭐 국민 위에 군림합니까?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렴 없이 국책 사업이 진행돼. 그런 과거의 국책 사업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우리가 미래의 발전과 미래의 성장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일어나는 성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잖아요. 아니 최소한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시대 정신을 좀 읽고 지금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죠. 누군가는 지금 제2공항이 안 된다고 해서 5번이나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소영주의자고 모험주의자입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고 태도고 정책권자의 결정권자의 의무 아닌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 그런 말씀만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거 호도하시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문제의 사안을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네, 패널리스트가 아니라 얘기하시죠.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입지 선정의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지적이 될 때 이거 규명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회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했고요. 재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고요. 근데 제가 정치라고 하는 건 책임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항부지 예정지를 확장한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만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데 그 정책 결정을 무효로 해라라고 하는 그걸 갖고 도민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자 하는 그런 거에 동의한다고 하는 건 저는 정치에 있어서 책임질 면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설득할 건 설득하고 네. 그런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면 처음 단계에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중간 단계에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참여를 얘기하고 참여를 얘기하고 참여를 얘기하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생각은 충분히 이제 토로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달 말에 이제 의견 수렴 방식 결정하고 이제 다음 달에 연말까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각자 그 패널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각자 생각하는 거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예. 저는 뭐 공론조사 방식도 우리가 한 차례 그 영희병원 관련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공론조사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주민투표가 가능하면 할 수 있게 뭐 고려돼야겠지만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 공론조사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 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네. 그리고 어떤 찬반 가부를 결정하는 네, 네. 형태의 의견 수렴 방식이어야 네,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토론이 끝장 토론이었죠. 네. 그렇게 표현들을 컨셉을 했죠, 그렇게 언론에. 넣었죠? 그래서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항공 관제를 하고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그렇게 강하게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또 그런 기조가 유럽의 공항하고 또 다르다는 것도 이제 충분히 알게 됐고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 제2공항 입지 결정의 내용이 번복할 만하다. 국토부의 입장이 좀 궁색하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는 기존의 입장이 저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원철 그 갈등 해소 특위 도의 위원장이 도지사하고 합의하면서 약속했듯이 찬반 논란이 아닌 갈등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주민 의견 수렴이 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 책임 있는 도정 또 도의회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론회 하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중계했잖아요. 네. 요 자리에서 했는데 이제 그 방청객들을 받지를 못했어요. 대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도민들 만나서 이제 그 양쪽 찬반 양측이 섭외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봐 찬반 양측이 섭외한 도민들을 만나서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VCR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한 모습을 보여주고 패널들의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그 이제 인터뷰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면 두 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지 조금 궁금해요. 예.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하세요. 먼저. 준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팩트에 대한 검증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팩트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인 관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3,500만 명, 4천만 명 관광객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 그러니까 공항은 관광객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도민들을 위한 그 정책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가치 판단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할 수 있는 걸 좀 더 다듬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은요? 저는 뭐 질문보다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첫째는 백년지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지만 네. 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결정해야 된다. 네. 또 두 번째는 정말 제주가 정말 이게 관광 사람만 먹고 사는 동네로 만들 거냐? 물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는 만들 의사가 없느냐? 공항이 그 기능을 해라. 물류 기능을 하는 공항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각들이 좁냐? 좀 제주의 미래를 보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접근할 수는 없겠느냐? 물류 기능에 대한 고민 전혀 안 해보셨느냐? 네. 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두 분의 그 질문이 사실은 이 제2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단면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죠. 우리 그 마지막 순서, 마지막 코너, 깨톡 순서, 누군가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먼저 오늘 하시라. 자꾸 어려운 건 저부터 하라 그래요. 다른 거는 매일 싸우다가 이런 거는 또 막 서로 미루면서. 예. 그걸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웠다고 하니까 네. 진짜 싸운 것처럼 되잖아요. 김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어느 저는 분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원샷 카메라 어딘가요? 예, 예, 조심해서. 뭐 3번.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그리고 국토부 관료들 항공 정책을 표관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저희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과연 도민의 안전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서울의 시선이 아니라 제주의 시각으로 제2공항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날리셨고 위원장님은 어느 분한테? 전 책임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만 어느 분한테 누구 어떤? 모든 분들한테 원지사님한테 하는 거 모든 아니야?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예, 다시 한 번만 좀 잘 얘기해 주시죠. 책임이 중요하다. 책임이 중요하다. 늘 그렇게 약간 그 압축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찾아온 명쾌한 주 어떠셨나요? 예, 앞으로 주말 오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내 맘 가득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